반드시 목적 없는 네트워크는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할 때, 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페북으로 또 장문의 질문이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님, 유튜브랑 블로그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어서 메시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고2 비트메이커고요. 비트메이킹 한 지는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비트메이킹 처음 할 때는 실력도 부족하고 마땅히 교류도 없었고 인맥도 없던지라 래퍼들과의 작업은 거의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떻게 같은 지역에서 랩하는 분과 연락이 되어 비트를 보내주고 작업물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비트만 보내준 것밖에 없었고 연락으로는 가사만 다 썼다는 연락이 오고 저는 보컬 믹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SNS와 사클의 음원이 나오게 되었고 제 비트에 대한 샤라웃은 태그와 크레딧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넘기고 이렇게 래퍼들한테 계속 비트를 주고 그러다 보면 같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얼마 전까지 계속 비트를 달라고 하면 주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어거스틴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제가 어느 지점까지 인디펜던트로 꾸준하게 실력을 쌓아가는데 전념하는 결과 지금부터 주위의 언더 래퍼들과 협력하는 길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 열공 중입니다. 제가 제공만 했었던 비트에 대한 작업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저한테 링크를 주셨어요. 요약하자면 제 사연에 대한 문제점, 비트메이커들에 대한 인식과 교류의 문제점, 2번 어느 지점까지 실력을 쌓는 인디펜던트의 길과 래퍼들과 코리 형식으로 협력하는 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 2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콜라보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한 문제점과 콜라보 방식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이 사연에 대한 문제점 이거죠. 음원이 나오게 되는데 샤라웃은 태그와 크레딧 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을 하신 거. 네,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브 앤 테이크는 반드시 돈이 오가는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떠한 나한테 득이 되는 물질이 됐다건 혹은 무형의 무엇이지만 나한테 득이 되는 거건 아니면 쉽게 말해서 돈이 되건 등의 것들이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래퍼분한테 곡을 줬는데 그분이 여기 써놨듯이 태그와 크레딧 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본인이 만족을 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본인이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제공을 하고 테이크 다시 받는 거에 대해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본인은 이제 눈 뜨고 코 베인 거죠. 그 DJ 페인원이 얘기했던 예전에 제가 꿀번역이라고 그래서 비트를 공짜로 주지마 라는 영상을 꿀번역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 DJ 페인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비트를 공짜로 주지 마라. 뭐 돈을 받든지 아니면 너에게 득이 될 무언가를 반드시 받아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래퍼와 어떤 대가가 없었더라면 사실은 그 작업은 굳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남 좋은 일 한 거예요.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냐 하겠는데 조금 다른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해외에 제가 나이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17살인가 18살짜리 고등학생이 그 신발 스니커즈를 팔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그 어린 친구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막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냐면 굉장히 레어한 스니커즈들을 다량으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인맥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팔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날개도 진듯 팔았냐면 그거를 그 DJ 칼리드한테 한번 팔게 되면서 DJ 칼리드가 힙합 아티스트들을 그 고등학생을 다 소개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스니커즈로
힙합 아티스트들한테 다 커넥션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셀링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반드시 목적 없는 네트워크는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할 때 나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문제점이라고 얘기할게요.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그냥 드린 거죠. 그냥 그 래퍼가 나 비트 좀 필요해 해서 그냥 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는 이미 본인이 을의 입장으로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본인도 느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비트를 주고 쉽게 말하면 돈을 못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굳이 래퍼들에게 막 억지로 비트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트셀링이나 블랙랩과 같은 저의 브랜딩을 해서 저 자체만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긴 한 건데, 어쨌든 포인트는 비트도 하나의 어떤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셀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사실 되게 위험해요. 이런 래퍼들한테 내가 비트를 계속 주면 얘네들이 내 비트를 써줄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내 비트도 알려주고 내 이름도 알려주고 하겠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일 텐데, 실제로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일이 되게 재미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내가 그래도 이 일을 참고 끝까지 하면은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 난 승진도 할 거고 뭐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니즈를 바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막연히 내 비트를 막 뿌리다 보면 되겠지, 그렇지 않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의 무브먼트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근데 사실 고2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20대 30대 넘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공부하라고 제가 예전에 레슨할 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은 비트는 어느 정도 찍는데 비즈니스를 전혀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눈두코베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라든지 경제경영, 그리고 세계 지금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 읽으면서 지금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번 일은 경험이라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요즘 표현을 하자면 스마트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강구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 더 비즈니스와 관련된 좀 똑똑한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사례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테드 강연에 보면 듀오링고 어플을 만든 사람의 강연이 나옵니다. 근데 그 듀오링고 만든 사람이 이전에 뭘 만들었냐면 리캡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리캡차가 뭐냐면, 해외 사이트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그 스팸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단어 2개를 써야만 이렇게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 리캡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굉장히 클리어한 텍스트가 나오고요, 하나는 굉장히 읽기 힘든 텍스트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둘 중에 사실은 클리어한 텍스트만 잘 입력해도 이게 OK가 돼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왜 클리어하지 않은 굉장히 읽기 어려운 그 텍스트를 왜 넣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고서적, 그러니까는 옛날 책들인데 굉장히 가치가 높은 책들이죠. 근데 그 책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현대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너무 훼손이 많이 돼서 단어들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서적들에 대해서 읽을 수 없는 단어들을 일일이 다 사진이나 여러가지 캡처들을 통해서 그걸 리캡차에 넣은 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그럼 치겠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잘 안 보이는 건 단어이지만 치다 보면 공통되는 어떤 문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단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단어들을 읽은 정보들을 그
그 서적을 관리하는 곳에다가 인포를 파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뭐 이러한 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모델로 듀오링고라는 거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거는 그 테드 강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머리를 굴려야 돈을 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상업적으로 혹은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겠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음악을 만드는 것도 머리를 되게 스마트하게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좋은 사운드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아티스트적이라 해서 막 이렇게 감성적이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코드워킹이나 드럼 패턴을 누가 더 프레시하게 찍느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성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뭐 감성과 이성이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공부를 하시면서 비트메이킹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비트를 주실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콜라보? 사실 가장 좋은 건 그거죠. 어떤 돈을 떠나서 어떤 A라는 프로젝트를 래퍼와 프로듀서가 같이 계속 상의해 가면서 프로젝트를 달성하고, 그 프로젝트가 뭐 예를 들어서 앨범이었다. 그럼 발매가 되면 서로 수익 쉐어가 되고, 뭐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근데 뭐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래퍼가 어떤 A라는 앨범을 구상했는데 거기에 내가 비트를 몇 개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좀 그러한 기브 앤 테이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뭐 당장에 돈은 못 받지만 이 앨범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걸 좀 얻을 수 있을까, 혹은 뭐 꼭 명성이나 인기가 아니더라도 뭘 배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기브 앤 테이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꼭 돈만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영리하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지점까지 실력을 쌓는 인디펜던트의 길과 래퍼들과 코리 형식을 협력하는, 이것도 방금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이죠. 그러니까는 이거 제가 예전에 어떤 고3 뭐 비트 고민? 거기서도 했던 얘기인데, 본인이 진짜 래퍼들과 작업을 하고 싶거든, 아니면 본인이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내가 어떤 A라는 앨범을 제작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줄 수 없다라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한테 랩 벌스를 받는 대가로 나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실제로 메이저 쪽에서도 약간 그런 품앗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너희 가수한테 뭐 곡을 주면 다음에 네 가수가 내 거 뭐 훅 피처링만 좀 해줘라, 뭐 이러한 품앗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딜을 한다든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래퍼들을 이렇게 막 찾아서 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래퍼들과의 작업을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글이 막 학수고대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 비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별 관심이 없고, 그걸 팔아서 그냥 돈만 받으면 돼요. 사실 저는 기브 앤 테이크에서 그냥 제가 바라는 건 그냥 돈입니다, 돈. 그렇기 때문에 막 굳이 유명한 사람하고 컨택해야지가 아니라 비트 셀링을 통해서 전 세계 래퍼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물론 제 이 전략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비트 셀링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있는데, 뭐 실제로 보니까 성공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트 셀링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보자면, 지금 저는 약간 비트 셀링의 가장 좋은 청사진을 약간 게티 이미지와 같은 그런 회사처럼 만드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무언가를 셀링을 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청사진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걸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티스트의 성향도 콜라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얘가 래퍼니까 내가 작업을 한다는, 치마만 두른 여자면 난 다 사이겠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래퍼가 내 비트를 필요로 해? 그러면 나한테 페이를 줘. 그럼 나는 그것만 알아서 딱 맞춰줄게. 저는 약간 이런 식이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얘기를 종합하자면 좀 더 스마트하게 본인의 관점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얘기가 주저리 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